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 3회차 결과 1등이 13명이 나오면서 끝이 났고, 오늘은 경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복기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 아마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대한민국 대 바레인 아시안컵 첫 경기가 진행되고 있을 텐데,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컵을 향한 황금세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도 경기 시청하시면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번 주는 오늘 3회차 결과 복귀 영상을 올려드리고, 수요일에는 축구토토 승무패 4회차 골대법으로 폴더스 줄이기 영상, 그리고 금요일에는 4회차 최종픽 영상을 업로드 예정이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면서, 저희 골 때리는 TV 채널 멤버십 가족 등급에 가입을 하시면 제가 선택한 최종픽 14경기 모두 확인하실 수가 있고, 영상 중간에 광고 없이 보실 수가 있으니까 한 달에 4,990원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편하게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라스팔마 대 비아레알 경기였죠. 자, 이 경기는 제가 라스팔마의 무패 투픽으로 라스팔마 승을 안 찍었었는데, 그 이유로 지난 맞대결 당시에 라스팔마에서 멋진 중거리 프리킥 선제 득점을 기록했던 주전 수비수 사울 코코 선수가 국대 차출로 인해서 빠져있는 상황이고, 우측 측면 수비인 아라우호 선수도 징계로 출전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비아레알의 수비가 더 개판이었습니다. 비아레알의 수비 숫자는 많은데 라스팔마에 뛰어들어오는 선수들한테 너무 공간을 내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공격적으로는 확실히 라스팔마의 뒷공간 공략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라스팔마의 뒷공간을 침투하는 장면들은 좋았는데 마무리가 죄다 삐리했습니다. 한마디로 결정적인 기회는 많았는데 죄다 놓쳐버리면서 경기를 말아먹었죠. 실제로 비아레알의 골 기대값이 2.01골이었는데 단 한 골도 기록을 못한 데 비해 라스팔마스는 0.78 기대 득점에서 3골이나 기록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결과적으로 라스팔마가 3대 0이라는 스코어가 납득이 될 만큼 뛰어난 경기를 한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 제노아 대 토리노. 자, 우선 양 팀의 최근 맞대결 전적을 볼 때 제노아 기준 1승 1무 7패를 기록 중으로 상성적인 측면에서 토리노가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토리노는 확실히 공격의 두반 자파타 선수의 활약이 좋은데, 홈팀 제노아는 세트피스 득점이 세리에에서 가장 많은 6득점을 기록 중이지만 토트넘으로 이적한 드라구신 선수의 빈자리가 확실히 클 것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제노아의 무패 투픽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0대0 무승부가 나오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근데 막상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노아가 그렇게 드라구신 선수가 없다고 해서 전력이 약화됐다라는 느낌을 별로 받지를 못했고, 오히려 제노아가 승리할 수도 있었던 경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토리노는 주구장창 대갈박만 노리는 세트피스나 크로스 공격인데 반해 제노아는 기본적으로 잘 만들어가는 공격을 보여줬죠. 토리노의 골키퍼 선방이 6개나 나왔던 경기였고, 토리노의 유효 슈팅은 0개를 기록하면서 사실상 제노아에게 패배할 만한 경기였다라고 본 경기였습니다. 자, 3번 경기 마요르카 대 RC 셀타였죠. 자, 이 경기는 마요르카가 항상 섬 지역 홈발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라는 점과 맞대결 전적에서도 마요르카가 앞서고 있고, 홈에서만큼은 RC 셀타에 패배한 적이 없다 말씀을 드렸었죠. 하지만 마요르카 수비에 결장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 경기 어떻게 될지 모른다. 물론 RC 셀타의 역습 축구가 마요르카 같은 낮은 수비 라인을 갖춘 팀들을 상대로 고전을 하긴 하지만, 수비 자원의 결장이 많아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경기이기 때문에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를 썼던 경기였는데 1대1 무승부가 나온 경기였습니다. 마이루카의 주전 수비수 파블로 마페오 선수가 못 나올 줄 알았는데 출전을 했더라고요. 어쨌든 경기는 RC 셀타의 에이스 아스파스 선수가 전반 10분 만에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승무패로 지우길 잘했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섬지역 홈발 마요르카가 그냥 패배할 팀이 아니었죠. 전반 42분에 마요르카의 곤잘레스 선수의 패스를 사일라린 선수가 밀어넣으면서 1대1 동점을 만들었고, 그 뒤로도 계속 마요르카의 공격이 나왔는데
골키퍼 선방이나 아쉽게 빗나가거나 하면서 1대1로 그대로 끝이 났던 경기였습니다. 확실히 마요르카의 사일라린 선수가 득점도 했지만 최근에 무리키 선수가 부상으로 못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경기에 출전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폼이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였던 경기였습니다. 자, 4번 경기 엘라스 대 엠폴리. 자, 이 경기는 리그 18위 엘라스, 리그 19위 엠폴리, 한마디로 쓰레기 대 쓰레기 경기로 어떤 경기 결과도 나올 수가 있지만 사실상 엘라스는 세트피스 대갈박 한 방이라도 확실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공격 자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191cm의 토마스 앙리, 199cm의 밀란 주리치 선수의 대갈박 한 방이 있기 때문에 홈 경기라는 점에서 엘라스의 승무 투픽으로 가려고 했는데 계속 신경이 쓰였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축구토토 승무패에서 승무패 중에 두 개의 결과가 동일한 배당으로 들어올 때 동일한 배당에서 결과가 나올 확률이 항상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지금 엘라스의 무패 배당이 3.1로 동일하게 떠 있었기 때문에 단통 무승부로 선택을 했던 경기였는데 2대1로 처음 분석 생각대로 2대1로 엘라스가 승리를 하면서 아쉽게 틀린 경기였습니다. 역시나 분석 내용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엘라스의 첫 골은 코너킥 세트피스 상황에서 밀란 주리치 선수의 다갈박 헤딩골이었고 두 번째 득점은 시릴론지 선수가 슛한 볼이 수비 맞고 굴절되면서 운 좋게 들어간 뽀로골이었습니다. 엠폴리도 교체 투입돼서 들어간 주르코프스키 선수가 헤딩골을 터뜨리면서 따라가나 싶었지만 더 이상의 득점은 나오지 않으면서 엘라스의 승리로 끝난 경기였습니다. 자, 5번 경기 빌바오 대 소시에다였죠. 기본적으로 빌바오가 홈에서 원정보다 2배 이상의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과 결정자적인 측면을 볼 때 빌바오는 우측 측면 공격 자원인 이나키 윌리엄스 선수가 국대 차출로 인해서 빠지게 됐지만 베렌게르 선수가 충분히 그 공백을 메꿔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소시에다의 경우는 쿠보 선수가 국대 차출로 빠졌기 때문에 그 자리를 자카리안 선수가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시즌 1득점도 없는 선수이기 때문에 무게감이 확실히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실제로 경기에서 빌바오는 베렌게르 선수가 멀티골을 기록을 하면서 이나키 윌리엄스 선수의 공백을 완벽하게 대체해줬고 자카리안 선수는 역시나 별다른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후반전에 교체 아웃이 됐죠. 이 경기는 완벽하게 분석이 맞아떨어지면서 빌바오의 단통승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자, 6번 경기 AC 몬차 대 인테르. 자, 양팀 모두 결장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AC 몬차의 골키퍼인 디 그레고리오 선수의 결장이 가장 큰 손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반면에 인테르는 볼로냐와의 컵 경기에서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하던 라우타로 선수가 지난 엘라스와의 경기에서 선발 출전을 하면서 내가 바로 세리에의 득점 1위 라우타로다라는 걸 보여주듯이 득점을 뽑아냈었기 때문에 디 그레고리오 골키퍼가 있었던 지난 맞대결 당시에도 라우타로 선수가 멀티골을 뽑아냈던 기억이 있고 에시문차의 디 그레고리오 골키퍼가 빠진 이 경기는 확실히 팀의 체급차를 느낄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면서 에이시문차의 단통패 말씀을 드렸고 1대5로 에이시문차가 대패를 하면서 적중했던 경기고 인테르가 확실히 체급차를 느끼게 해준 경기였죠. 12분에 차라노글루 선수의 페널티킥 득점을 시작으로 2분 뒤 라우타로 선수의 득점, 후반전에 다시 차라노글루 선수의 골, 그리고 에이시몬차는 페널티킥 하나를 얻어내면서 1득점을 기록을 했고 그 뒤 바로 인테르도 페널티킥을 얻어내면서 라우타로 선수가 두 번째 득점을 했죠. 그리고 튀랑 선수의 득점까지 터지면서 1대5 스코어가 만들어졌는데 확실히 에이시몬차는 에이시 못 찬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7번 경기 베티스 대 그라나다 경기였죠. 이 경기는 과감하게 베티스의 단통 무승부로 선택을 했던 경기였는데 이스코 선수의 한 골로 인해서 틀려버린 경기였습니다. 베티스가 이번 시즌 굉장히 잘 나가고 있었지만 최근 리그 4경기, 컵 경기까지 포함하면 6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 상황이고 수비 자원들의 결장이 너무 많아서 베티스의 수비가 불안할 것이다 말씀을 드렸었죠. 반면에 그라나다는 지난 카디스와의 경기에서 오랜만에 2대0으로 승리를 하면서 무승 흐름에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다라는 점과 주중 알라베스 원정 컵 경기를 치른 베티스를 상대로 체력적으로도 우위에 있다라는 점에서 베티스의 패배 이변까지는 솔직히 말이 안 되지만 무승부 정도는 충분히 이변 잡아볼 만하다 말씀을 드리면서 베티스의 단통 무승부로 선택을 했었죠. 근데 뭐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라나다의 득점도 있었지만 좀 업사이드로 골 취소가 된 상황도 있었고 그 이후에는 베티스가 거의 뭐 가둬놓고 패는 수준이었는데 몸빵과 골키퍼 선방으로 잘 버티다가 후반 75분에 이스코 선수의 슈팅이 수비 맞고 굴절되면서 그게 또 득점으로 연결이 돼서 1대0 베티스의 꾸역승으로 끝났던 경기였습니다. 무승부 충분히 나올 수 있었는데 굉장히 아쉬웠던 경기였어요. 자, 8번 경기 라치오 대 US 레체.
자, 지난 맞대결 당시에 레체가 라치오를 홈에서 2대1로 제압을 했었는데 라치오가 임모빌레 선수의 선제 득점에도 불구하고 후반 막판에 연이어 두 골을 먹히면서 패배를 기록했던 경기였지만 US 레체의 뒷공간을 파고 들어가면서 충분히 좋은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냈었던 라치오라는 점과 최근 맞대결 전적에서 홈에서만큼은 US 레체에 패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라치오 사이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다만 라치오의 에이스 임모빌레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빠져 있고 주전 미들 자원인 알베르토 선수 역시 부상으로 빠져 있는 상황에 주전 골키퍼인 프로베델 골키퍼까지 결장할 것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무승부를 갖춰가야 되지 않을까 고민을 많이 했지만 US 레체의 경우도 주전 수비 자원인 퐁그라치치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고 주전 미들 자원인 함자라피아 선수와 공격 자원인 라메크 반다 선수가 국대 차출로 빠져 있기 때문에 US 레체도 결장자적인 측면에 타격이 있기 때문에 라치오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했고 1대0 라치오가 승리를 하면서 적중했던 경기였습니다. 무승부를 걱정했던 이유가 임모빌레, 알베르토, 프로베델 골키퍼 선수의 결장이었는데 알베르토 선수와 프로베델 골키퍼는 선발 출전을 했고 임모빌레 선수도 후반전 막판에 교체 투입이 되면서 부상에서 복귀를 했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9번 경기 알메리아 대 지로나 경기였죠. 자, 이번 시즌 19경기 동안 단 1승도 없는 알메리아, 이번 시즌 19경기 동안 단 1패밖에 없는 지로나의 대결이기 때문에 이변을 솔직히 좀 잡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지로나가 이번 시즌에 왜 이렇게 잘 나가는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측면 수비 자원인 구티에르즈 선수가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수비도 수비지만 공격 시에 빠르게 올라와 주면서 거의 프리롤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상대팀 수비가 따라가면 공간이 생기면서 지로나의 공격수들에게 공간이 생기고 상대팀 수비가 안 따라가면 기본적으로 공격에서 수적인 우위를 보여주면서 플레이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지로나가 이번 시즌 잘 나가고 있는데 알메리아와의 경기에서는 평소에 보여줬던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를 못했고 이게 과연 꼴찌와 경기를 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알메리아에게 개털리는 모습이었고 무승부로 끝난 게 다행이었던 경기였습니다. 골 기대값 차이도 알메리아는 1.75골이었으나 지로나는 0.25골로 거의 제대로 된 공격을 하지를 못했죠. 후반전에 지로나는 가르시아 선수가 퇴장까지 나온 경기였고 지로나가 앙헬레라 선수, 사비오 선수와 스토아니 선수를 선발 출전을 안 시키면서 뭔가 좀 주축 자원들의 체력 안배를 고려했던 경기였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꼴찌한테 개털릴 뻔했다. 하지만 지로나는 공격 자원들 로테이션으로 어느 정도 체력 안배를 했기 때문에 축구토토 승무패 4회차에서 홈에서 세비야를 만나기 때문에 리그 1위의 실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알메리아는 레알 마드리드 원정을 떠나게 되는데 편안하게 개털리고 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번 경기 칼리아리 대 볼로냐. 자, 이 경기는 최근 맞대결 전적을 볼 때 원정팀이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다. 최근 10번 말고 최근 20번의 맞대결 전적을 보더라도 원정팀이 승리한 건 단 한 번, 볼로냐가 2013년도에 칼리아리 원정 가서 승리한 적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칼리아리의 주축 공격 자원인 오리스타니오 선수는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하고 루분보 선수는 국대 차출로 출전이 불가하기 때문에 공격에서의 무게감이 많이 떨어질 칼리아리로 보여서 칼리아리의 무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었는데 첫 번째 득점은 역시 볼로냐의 오르솔리니 선수가 수비 뒷공간으로 찔러준 볼을 받아내면서 수비와의 몸싸움을 이겨내고 선제 득점을 성공시켜서 무난하게 볼로냐가 이기겠구나 싶었는데 너무 허무하게 칼리아리 수비에서 뻥 차준 볼이 공격수 페타냐 선수에게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면서 골키퍼까지 제쳐지고 동점골을 허용을 했죠. 그 이후에는 볼로냐의 칼라피오리 선수의 발 맞고 들어가는 자책골까지 나오면서 2대1로 칼리아리가 승리를 했던 경기였습니다. 볼로냐가 좀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긴 했지만 재수가 없었다. 맞대결 전적 원정팀이 승리를 못하고 있다라는 특이점이 계속 이어지게 된 경기였습니다. 자, 11번 경기 나폴리 대 살레르니. 자, 이 경기는 살레르니의 승리 이변까지는 생각이 들지가 않지만 나폴리가 3경기 연속 무득점으로 공격에서 마무리가 안 되고 있다는 점과 살레르니의 경우는 주전 골키퍼인 오초아 골키퍼가 복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나폴리의 최근 고자 득점력과 함께 살레르니 오초아 골키퍼의 선방쇼까지 합쳐진다면 무승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축구토토 승무패 11번 경기로 들어왔지만 토요일 밤 11시 경기를 왜 토사장이 11번에 갖다 놨을까 의심도 들어서 나폴리의 승무 투픽으로 이변을 잡았던 경기였는데 분석 내용 그대로 오초아 골키퍼가 선발로 돌아오면서 엄청난 선방 능력을 보여줬고 살레르니의 안토니오 칸드레바 선수가 기가 막힌 가마차기 선제골을 기록을 하면서 앞서 나갔던 경기였죠. 다만 그 뒤에
나폴리의 폴리타노 선수가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면서 동점이 됐고 1대1 무승부로 이변이 진짜 나오는가 싶더니 후반전 추가 시간에 경기 종료 1분도 안 남긴 상태에서 라흐마니 선수가 골문 앞 혼전 상황에서 득점을 성공시키면서 나폴리가 정말 개꾸역승을 기록한 경기였습니다. 무승부 나올 수 있었는데 굉장히 아쉬웠던 경기였어요. 자, 12번 경기 카디스 대 발렌시아. 자, 우선 양 팀의 최근 맞대결 전적을 볼 때 카디스 홈에서는 2승 2무를 기록하면서 카디스가 패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 시즌 홈에서 9경기 중에 5경기를 무승부로 끝낸 카디스이기 때문에 무승부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드는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한 가장 최근 맞대결에서 발렌시아가 홈에서 2대 0으로 승리를 했었지만 카디스의 퇴장자가 나오면서 카디스의 퇴장자가 전반 초반에 나왔었던 경기였다라는 점과 이번 시즌 발렌시아가 원정에서는 실점이 홈보다 3배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카디스가 충분히 무승부 정도는 노려볼 만하다. 그리고 발렌시아가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2연승을 기록 중이기 때문에 카디스의 단통 무승부로 선택을 해봤는데 최근 확실히 상승세를 탄 발렌시아가 1대4 대승을 기록하면서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3연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발렌시아의 첫 번째 골은 디에고 로페즈 선수가 측면에서 굉장히 빠른 스피드를 보여주면서 돌파에 성공했고 휴고 드료 선수에게 거의 떠먹여준 선제 득점이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카디스는 프리킥 상황에서 발렌시아의 핸드볼 반칙으로 인한 페널티킥 동점골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후반전이 돼서 다시 한번 디에고 로페즈 선수가 스피드를 활용한 치고 달리기로 득점에 성공을 했고 후반전 로즈타임에 하비게라 선수의 득점도 디에고 로페즈 선수가 치고 달리다가 패스를 해준 득점이었죠. 그리고 바스케즈 선수의 추가 득점도 나왔는데 어쨌든 발렌시아는 지금 디에고 로페즈 선수의 측면 미친 스피드를 활용한 공격이 정점을 찍고 있다라고 보였던 경기였습니다. 자, 13번 경기 피오렌티나 대 우디네세. 자, 우디네세는 이번 시즌 19경기에서 단 2승밖에 거두지 못했지만 무려 11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홈팀 피오렌티나의 승리는 가져가야 되겠지만 무승부 가져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되는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맞대결 전적에서 2연속 피오렌티나가 승리를 하고 있고 2경기 연속 주전 미들 자원인 보나벤추라 선수가 득점에 성공을 했었다라는 점에서 현재 출전할 수 있는 선수들 중에 가장 득점이 많은 선수도 보나벤추라라는 선수이기 때문에 지난 맞대결에서 득점을 기록했던 주전 수비 자원인 마르티네즈 선수도 출전을 할 수 있어서 의외로 현재 피오렌티나 공격 자원들의 결장이 우디네세와의 경기에서 그렇게 큰 손실로 보이진 않을 것 같아서 피오렌티나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했던 경기였는데 2대2 무승부가 나오면서 틀려버린 경기였습니다. 첫 득점은 우디네세의 산디 로브리치 선수가 역습 상황을 잘 살려내면서 득점에 성공을 했고 피오렌티나는 후반전에 크로스 올라온 볼을 벨트란 선수가 헤딩 동점골을 기록했죠. 그리고 우디네세의 타우빈 선수가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우디네세가 승리를 하는가 싶었는데 피오렌티나가 핸드볼 반칙으로 페널티킥을 얻어내면서 2대2 무승부로 끝이 났던 경기였습니다. 우디네세가 점유율은 확실히 피오렌티나에 내주고 경기를 했는데 역습이나 세트피스 상황에서 굉장히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줬던 경기였어요. 자, 14번 경기 AC 밀란 대 AS 로마. 자, 양팀 모두 주중에 컵 경기를 치렀었지만 AS 로마의 타격이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AS 로마는 라치오 원정 경기를 가서 굉장히 치열한 경기를 펼치면서 체력적인 소모가 컸다라고 느껴졌고 디발라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을 못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홈보다 원정에서 득점력이 2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데 디발라까지 빠지는 AS 로마라면 이 경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또한 경기력적으로도 AC 밀란이 우세한 점 설명을 드렸었고 AS 로마는 무리뉴 감독이 퇴장 징계로 벤치에 없다라는 점 그리고 AS 로마는 이번 시즌 2연속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었다라는 패턴적인 측면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AC 밀란의 단통승 말씀을 드렸고 3대1로 AC 밀란이 승리를 하면서 적중했던 경기였습니다. AC 밀란의 야신 아들리 선수의 첫 번째 골이 전반 초반에 터져주면서 편안한 경기를 한 AC 밀란이라고 보이고 두 번째 골은 역시 대갈박장인 지루 선수의 헤딩골이었죠. 그래도 AS 로마가 반칙으로 페널티킥을 얻어내면서 한 골을 따라갔지만 AC 밀란의 에르난데스 선수가 승리를 확정짓는 쐐기골을 터뜨려줬죠. 에르난데스 선수의 맞고 되절아 슛도 일품이었지만 패스를 내주는 지루 선수의 힐킥 패스가 인상적이었던 경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3회차 결과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축구토토 승무패 4회차 이번 한 주 또 열심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고 저는 수요일 밤 축구토토 승무패 4회차 골대법으로 폴더스 줄이기 영상으로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